그녀는 8년간 의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내연녀를 목격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조금 각색해서 재구성했습니다. 재미나게 들어봐 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나는 박수진입니다. 31살, 결혼 8년 차, 그리고 한때는 촉망받는 그래픽 디자이너였죠. 23살이었던 2016년 봄 민우를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저는 강남에 있는 광고 대행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10시까지 야근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커피로 버티는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제 손끝에서 탄생하는 로고들과 포스터들은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딱 이거예요. 이걸 원했어요. 라고 외칠 때의 그 짜릿함. 그게 바로 제 삶의 이유였어요. 민우와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운명이었을까요? 그는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개발자였고 저희 회사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죠. 첫 미팅에서 민우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수진 씨가 디자인하신 거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죠. 민우는 제 창의성을 진심으로 존중해줬고 저는 그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존경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수진 씨가 디자인하면 다 예뻐져요. 마법 같아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응원이자 힘이었어요.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죠. 그리고 곧 아이가 생겼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민이기도 했죠. 여보, 일 그만둬도 될까? 어느 날 밤 민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기를 제대로 키우고 싶어. 그리고 회사에서도 눈치 주고 있어. 민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이가 최우선이야.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그렇게 저는 8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쉬움이 컸지만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마포구 아파트의 작은 방 하나를 작업실로 꾸몄어요. 벽에는 제가 그동안 작업했던 포스터들을 걸었고 책상 위에는 최신 태블릿을 놓았죠. 가끔씩 프리랜서로 프로젝트를 받아서 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그 일들이 저를 박수진으로 남아있게 해줬어요. 단순히 민우의 아내, 아이 엄마가 아닌 디자이너 박수진으로 말이죠. 결혼 직후에 일어난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재혼을 하신 거예요. 수진아, 엄마 다시 결혼하려고 해. 전화 너머로 들려온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요? 누구신데요? 이철수라는 분이야. 좋은 사람이야. 철수 아저씨에게는 전처와의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와 딸 서연. 처음 가족 모임에서 서연을 만났을 때 그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큰 눈망울에 긴 머리를 한 예쁜 아이였죠. 안녕하세요. 저 서연이에요. 수줍게 인사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서연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스케치북을 항상 들고 다녔죠. 어느 날 서연이 제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저도 언니처럼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반짝이는 눈빛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서연이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네. 언니 작품 봤는데 정말 멋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언니가 가르쳐 줄게. 먼저 기초부터 시작해야 해. 그날부터 서연은 종종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제 작업실에서 함께 그림을 그렸죠. 색연필 세트를 사주고
기초 드로잉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줬습니다. 언니, 이 색은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섞으면 돼. 봐, 예쁘지? 서연의 실력은 빠르게 늘었어요. 재능이 있었죠. 민우도 서연을 예뻐했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수진이를 잘 따르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자주 와도 되는데. 우리는 가끔 서연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아파트를 밝게 만들었죠.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없었으면 나 그림 포기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서연이는 재능이 있어. 꼭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거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어요. 하지만 철수 아저씨의 사업이 망하면서 가족이 흩어졌죠. 서연은 시설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 밝던 아이가 시설에서 지내야 한다니. 민우야, 서연이가 시설에 있대. 정말 안타깝네. 가끔 안부를 물었지만 서연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어요. 그 아이도 자기 삶을 살아야 했겠죠. 그리고 올해 여름 2024년 7월에 어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거기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죠. 언니, 저예요, 서연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선 서연은 더 이상 그 작은 소녀가 아니었어요. 19살, 예술고등학교 3학년. 긴 머리를 뒤로 넘기며 서 있는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서연아, 정말 서연이구나. 어떻게 된 거야? 언니 도와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사고를 당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술 마시고 오빠를 때렸어요. 오빠는 병원에 있고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시설로 다시 보내진대요. 저 이제 곧 20살인데 대학도 가고 싶은데.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울지 마. 언니가 있잖아. 민우와 상의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서연이를 우리가 맡자. 정말? 그래. 그 아이 불쌍하잖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야지. 민우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반했어요. 우리는 서연의 보호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고 서연은 우리 집으로 왔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서연은 감사해했죠. 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이잖아. 서연이 짐을 푸는 걸 도와줬어요. 옷 몇 벌과 책, 그리고 낡은 스케치북들. 그게 전부였죠. 서연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서연은 공손했고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아침마다 식탁을 차리고 설거지도 자진해서 했죠. 언니, 제가 할게요. 언니는 쉬세요. 괜찮아. 같이 하자. 저는 서연의 포트폴리오를 봐주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걸 도왔습니다. 색감이 훨씬 좋아졌네. 구도도 안정적이고. 이 정도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서연은 반짝이는 눈으로 제 말을 들었어요. 정말요?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민우도 서연에게 잘해줬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다루는 법을 알려주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줬죠. 오빠 감사해요. 뭘? 가족인데 당연하지. 우리 셋은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업실에서 로고
시안을 작업하고 있었어요. 클라이언트가 까다로워서 세 번째 수정 중이었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가려는데 문틈 사이로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민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서연이 그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이상했는데 서연이 민우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아니라 팔뚝 전체를요. 마치 연인들이 하는 것처럼 다정하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이거 봐요. 재밌죠?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더 낮았죠. 애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래. 재밌네. 저는 발소리를 내며 거실로 걸어나갔습니다. 뭐해?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어요.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고 민우는 헛기침을 했죠. 그냥 영상 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핸드폰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저는 태연한 척 물을 마시고 다시 작업실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냥 영상 본 것뿐인데. 하지만 팔짱은 좀 지나친 것 같았어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서연은 19이고 민우는 35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민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서연이가 너한테 좀 많이 스킨십 하는 것 같지 않아? 민우가 책을 덮으며 저를 봤습니다.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애들이 그런 거 아니야? 애들이 그렇다고? 19이면 다 큰 거야. 뭐 그렇긴 하지. 근데 서연이는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편하게 구는 거겠지. 민우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래도 좀 조심해. 오해받을 수 있어. 알았어. 내가 신경 쓸게. 하지만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만든 김치찌개와 불고기. 서연이 좋아하는 메뉴였죠. 와, 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서연이 밝게 웃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연은 민우에게만 반찬을 계속 집어줬습니다. 오빠, 이것도 먹어봐요. 맛있어요. 오빠, 물 더 드릴까요? 오빠, 김치 더 드세요. 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받아 먹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서연아, 민우 오빠 스스로 먹을 수 있어.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그냥 좋아서 그랬어요. 그래. 내 것도 먹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식사 후 민우가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서연도 따라갔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려고 했는데 주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의 웃음, 서연의 웃음. 너무 오래, 너무 크게 웃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갔습니다. 서연이 민우의 등에 물을 튀기며 장난치고 있었어요. 야, 서연아. 민우가 웃으며 피했습니다. 히히, 오빠 귀여워요. 제가 들어서자 두 사람이 멈췄어요. 뭐 하는 거야? 그냥.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그냥 장난이었어요. 민우가 말했어요. 괜찮아, 여보. 애가 장난친 거야. 19살이 애라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서연을 제 작업실로 데려갔어요. 서연아, 내가 직접적으로 말할게. 민우 오빠한테 너무 스킨십 하지 마.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전 그런 의미가. 알아. 내가 나쁜 의미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오해할 수 있어. 민우 오빠는 유부남이고 너는 젊은 여자야. 조심해야 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언니. 죄송해요. 조심할게요. 그래. 우리 모두를 위해서야. 하지만 그 대화가 무색하게도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져만 갔습니다. 결혼식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25이었죠. 민우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손이 떨린다며 계속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민우가 귀여웠어요. IT 회사에서 능력 있는 개발자로 인정받던 사람이 저 앞에서는 그저 수줍은 청년이었으니까요. 평생 수진 씨만 사랑할게요. 민우의 맹세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겠죠. 결혼 초기는 달콤했습니다. 민우는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어요. 원두향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면 저는 그 냄새에 이끌려 잠에서 깼죠. 침대 옆 탁자에는 항상 민우가 쓴 포스트잇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쁘다. 사랑해. 단순한 메시지였지만 그게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저는 광고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은 까다로웠고 야근도 잦았죠. 하지만 저는 제 일을 사랑했어요. 새벽 2시까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로고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민우는 제 일을 존중해줬습니다. 수진이 디자인은 정말 특별해. 색감이 남달라. 그의 칭찬은 저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죠. 결혼 2년 차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었지만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민우도 동의했어요. 돈은 내가 벌게. 수진이는 아이랑 행복하게 지내. 하지만 저는 완전히 일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집 안 작은 방을 작업실로 만들었어요. 모니터 2대, 태블릿, 프린터까지 갖췄죠. 프리랜서로 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그 일들이 저를 살아있게 했어요.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엄마가 재혼을 발표한 게 수진아,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 철수 아저씨는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어요. 온화한 미소, 정중한 말씨. 엄마가 행복해 보였기에 저도 기뻤죠. 하지만 철수 아저씨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당시 중학생이었고 딸 서연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처음 서연을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에요. 작고 마른 아이였어요. 큰 눈망울이 인상적이었죠. 손에는 스케치북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 제 질문에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저 나중에 디자이너 되고 싶어요. 순간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 나이에 똑같은 꿈을 꿨으니까요. 언니가 디자이너야.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서연은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작업실에서 저를 지켜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언니, 이 색은 어떻게 만들어요? 레이어는 왜 나누는 거예요? 폰트는 어떻게 고르는 거예요? 서연의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대답해줬어요. 그 아이의 열정이 대견했거든요. 민우도 서연을 좋아했습니다. 착한 애네. 수진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는 서연을 거의 가족처럼 대했어요. 생일에는 선물도 챙겨주고 명절에는 용돈도 줬죠. 서연은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언니, 오빠 정말 감사해요. 저 언니 오빠 없었으면 그림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2년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철수 아저씨의 사업이 망했어요. 빚더미에 앉았고 엄마와도 이혼했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시설로 보내졌죠. 저는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여름 문득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서연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작은 소녀가 아니었죠. 19살. 키도 크고 얼굴도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예뻤어요. 놀랄 정도로. 서연아, 어떻게 여기를. 언니, 부탁이 있어요.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가 사고를 당했어요. 아빠 때문에 빚쟁이들한테. 준호가 다쳤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저 다시 시설로 가야 해요. 근데 저 이제 곧 20살이에요. 시설 나가면 갈 곳이 없어요. 서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제발 몇 달만 있게 해주세요. 대학 합격하면 기숙사 들어갈게요. 저는 민우를 봤습니다. 그도 안타까운 표정이었죠. 들어와.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어요. 서연은 예술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미대 입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여줬는데 실력이 놀라울 정도로 늘어 있었어요. 언니가 가르쳐 준 거 계속 연습했어요. 민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호자가 되면 되잖아. 몇 달이니까. 저도 동의했어요. 서연은 우리가 아끼던 아이였으니까요. 고마워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평화로웠습니다. 서연은 예의 바르고 부지런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돕고 저녁에는 설거지를 했죠. 제 작업실에서 함께 작업하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언니, 이 디자인 정말 멋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세요? 서연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열흘쯤 지났을까요? 저는 작업실에서 신규 클라이언트의 로고를 디자인하고 있었습니다.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민우와 서연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민우의 팔에 닿아 있었죠. 뭐 보고 있어?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움찔했습니다. 아, 그냥 예능이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넘어갔습니다. 그저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서연이 계속 민우에게 반찬을 집어줬습니다. 오빠, 이것도 드세요. 맛있어요. 오빠, 물 더 드릴까요? 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받아 먹었어요. 서연아, 오빠가 알아서 먹을 수 있어. 제가 말하자 서연이 시무룩해졌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좋아서. 그날 밤 저는 민우에게 물었어요. 서연이가 너한테 너무 친근하게 구는 것 같지 않아? 글쎄, 원래 애들이 그런 거 아니야? 민우의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죠. 며칠 후 저는 외출했다가 일찍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섰는데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우와 서연의 웃음소리. 살며시 거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이 민우의 등에 물을 튀기며 장난치고 있었어요. 민우도 웃으며 맞받아치고 있었고요. 마치 연인들처럼.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에 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설거지 하다가. 민우가 변명했어요. 장난친 거예요, 언니. 죄송해요. 서연도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민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랑 거리도
스킨십도 하지 마. 알았어. 조심할게. 민우는 순순히 대답했지만 저는 불안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금은 곧 거대한 균열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날 밤까지는, 그들의 입술이 맞닿는 그 순간까지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어요. 민우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서 샤워를 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토스트를 먹으며 커피를 마셨죠. 8시 4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7시에 돌아왔어요. 주말에는 아이와 놀아줬습니다. 모든 게 예전과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거짓 평화였어요. 민우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잠깐 멈칫했어요. 마치 다른 생각을 하다가 현실로 돌아오는 것처럼. 핸드폰을 볼 때마다 조심스러웠죠. 화면을 제게서 멀리 돌렸습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여보, 뭐 보고 있어? 제가 물으면 민우는 급하게 화면을 껐습니다. 아니야, 그냥 뉴스. 무슨 뉴스? 그냥 경제 뉴스. 민우는 경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IT 기술 뉴스만 봤죠. 그런데 갑자기 경제 뉴스라니. 저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저 불안했을 뿐이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거실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한국 드라마였어요. 불륜을 다룬 내용이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민우가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욕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20분은 걸릴 거예요. 민우는 샤워를 길게 하는 편이었으니까요. 그의 핸드폰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어두웠어요. 충전 케이블이 빠져 있었죠. 저는 충전기를 꽂아주려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띵!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화면 상단에 메시지가 잠깐 보였어요. 서연 나도 뭐.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우리 아이 생일 2018년 3월 15일 318. 화면이 열렸습니다. 카카오톡 앱을 눌렀어요. 서연과의 대화창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름은 분명했죠. 서연. 저는 대화를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민우 보고 싶어. 서연 나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보고 싶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더 위로 올렸습니다. 오늘 오후 대화였어요. 민우 오늘 뭐 했어? 서연 학교 갔다가 집에 왔어요. 오빠는요? 민우 일하다가 너 생각났어. 너 생각났어. 그 말이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서연 히읗히읗 저도요. 민우 언제 볼 수 있을까? 서연 모르겠어요. 언니. 그게 저였어요. 제가 그들의 만남을 막는 장애물이었던 거죠. 민우 알아.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뭘 기다린다는 거죠? 제가 없어지기를, 우리가 이혼하기를. 더 위로 올렸습니다. 어제 대화도 있었어요. 서연 오빠, 저 오늘 꿈에서 오빠 봤어요. 민우 무슨 꿈? 서연 우리가 함께 바닷가를 걷는 꿈이었어요. 민우 나도 너랑 바다 가고 싶어. 서연 진짜요? 언젠가 갈 수 있겠죠? 민우 응, 꼭 가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저와는 바다에 가자고 한 적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급하게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화면을 껐죠.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TV를 보는 척했어요. 민우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 드라마 보고 있어.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민우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잠깐 화면을 확인했죠.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 잠깐 편의점 다녀올게. 이 시간에 맥주 사오려고. 민우는 맥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소주파였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민우가 대화 내용을 지우러 나간 거예요. 10분 후 민우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맥주 4캔이 들려 있었어요. 같이 마실래? 아니, 나는 됐어. 민우가 맥주를 마시는 동안 저는 계속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그 메시지들만 맴돌았죠. 보고 싶어. 너 생각났어. 조금만 기다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다시 그의 방을 뒤졌습니다. 서랍, 옷장, 책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이 책상 위에 있었어요. 민우가 가끔 재택 근무할 때 쓰는 거였죠. 전원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랐어요. 하지만 시도해 봤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 2016년 5월 20일 틀렸어요. 제 생일 1993년 10월 8일 또 틀렸습니다. 그때 생각났어요. 민우가 최근에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했었죠. 뭐라고 했더라? 아, 맞아. 기억하기 쉬운 걸로 바꿨어. 서연의 생일을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가 19살이라는 건 알았죠. 2006년생 606 6월 6일 틀렸어요. 707 7월 7일 틀렸습니다. 808 8월 8일 화면이 열렸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가 서연의 생일로 비밀번호를 바꾼 거예요. 브라우저를 열었어요. 구글 드라이브가 자동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폴더를 클릭했어요.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폴더 이름이 우리였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 이름이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우리가 저와 민우가 아니라는 걸. 클릭했어요. 서연의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사진. 서연이 카페에서 찍은 셀카였어요. 웃고 있었죠. 예뻤습니다. 20살도 안 된 그 얼굴이 빛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 서연이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치마가 짧았어요. 다리가 길고 가늘었죠. 세 번째 사진. 서연이 우리 집 거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가 없을 때 찍은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V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 이건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가 만든 템플릿이었습니다. 2015년에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민우와 제 결혼 기념일을 위해 만들었죠. 하트 모양 프레임에 LOVEFOREVER라고 써 있었어요. 제가 직접 그린 캘리그라피였죠. 장미 일러스트도 제가 그렸습니다. 파스텔 톤 배경도 제가 고른 색이었어요. 그런데 그 템플릿 안에 민우와 서연의 얼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둘이 찍은 셀카였어요. 민우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서연이 민우의 볼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밑에 제 글씨체로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이, 제 정성이 담긴 디자인이 배신의 증거가 되어 있었어요. 더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수십 장, 아니 100장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잠든 모습, 머리카락이 베개에 흩어져 있었어요.
민우가 찍은 거겠죠. 서연이 요리하는 모습, 우리 집 주방이었어요. 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민우가 함께 찍은 사진들,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동영상도 있었어요. 클릭하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클릭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사랑해. 나도. 민우의 목소리였어요.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응, 영원히. 화면 속에서 그들이 포옹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그 애랑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뭐? 진짜? 어떻게 알았어? 사진 봤어요. 클라우드에 저장해 놨더라고요. 이 미친놈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아, 당장 그놈 전화번호 바꾸라고 해. 아니, 내가 전화할게.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전화를 끊고 친정 엄마에게도 연락했어요. 엄마, 민우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수진아, 왜? 무슨 일이야? 민우가 서연이랑 사진을. 엄마, 나 어떻게 해? 당장 와. 엄마 집으로 와.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었어요. 민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답을 들어야 했어요.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평소처럼 인사했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민우야. 응? 클라우드 봤어. 민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서연이 사진. 왜 저장해뒀어? 그건. 민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커플 프로필. 내가 만든 거. 왜 그 애랑 같이 쓴 거야? 수진아, 들어봐. 뭘 들어? 내가 그의 생일로 비밀번호 바꾼 것도 알아. 8월 8일이지? 민우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매일 연락하고 있었구나.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동영상도 봤어. 영원히 함께하자고 했더라. 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내가 미쳤었어. 정신이 나갔었어. 정신이 나간 게 한두 달이야? 사진이 100장이 넘던데?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다 지워. 그리고 그의 연락 완전히 끊어. 알았어. 진짜로 끊을게. 전화번호도 받고 그것도 할게. 민우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 앞에서 서연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카카오톡도 차단했죠. 클라우드도. 노트북을 켰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우리 폴더를 삭제했습니다. 휴지통도 비워. 휴지통을 비웠어요. 이제 됐지? 민우가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아니, 신뢰가 없어졌어. 어떻게 다시 믿어? 그날 밤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거실에서 잤어요. 저는 침실에서 울었죠. 새벽 3시였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언니, 저예요. 서연이요. 새벽에 전화하다니. 그것도 모르는 번호로. 뭐야? 왜 전화했어? 오빠가 저 차단했다고 하던데요. 당연하지. 언니, 우리 진심이에요. 진심? 너 같은 애가 뭘 알아? 사랑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유부남이야. 내 아빠라고. 알아요. 하지만 뭐? 내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거야. 언니가 먼저 오빠를 놓아주면 안 될까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오빠는 저를 사랑해요.
언니를 사랑하지 않아요. 너, 미안해요, 언니.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어요. 화면이 깨졌습니다. 19살 그 애가, 제가 돌봐준 그 애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민우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무슨 소리야? 서연이 전화했어. 뭐? 내가 날 놓아주래. 너희가 진짜 사랑이래.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진짜? 진짜야. 나는 나를 뭐? 민우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은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여보, 오늘 하루만 GPS 끄고 다녀도 될까?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왜?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서 요즘 너무 답답하더라고. 민우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개발자였어요. IT 회사에서 일하는 그는 항상 기술의 편리함을 강조했죠. GPS 위치 공유도 그의 제안이었습니다. 이게 서로한테 더 안전하잖아. 뭔 일 생기면 바로 알 수 있고. 그렇게 말하며 웃던 그였어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단 한 번도 GPS를 끄고 싶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끄겠다고 했어요. 안 돼.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가 왜 GPS를 끄려고 하는지. 제발 수진아. 하루만. 정말 하루만이야. 내일부터 다시 켤게. 민우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아니, 간절한 척하고 있었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거짓을 봤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친구 은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나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문을 닫고 은지에게 빠르게 문자를 보냈죠. 민우가 GPS 끄고 싶대. 이상하지 않아?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허락해봐. 진짜 끄면 그게 증거야. 무슨 짓 하는지 보자고.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에는 며칠째 잠 못 잔 흔적이 짙게 배어 있었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발이 바닥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초조함의 신호였죠.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말해. 저녁 7시까지는 집에 와야 해. 그리고 중간에 한 번은 꼭 연락해. 당연하지.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민우가 일어서며 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차가운 입술이었어요. 언제부터 그의 입술이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그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를 신으며 흥얼거렸어요. 최근 몇 주 동안 보지 못했던 가벼운 발걸음이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민우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나는 작업실에 앉아 있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로고 수정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모니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민우의 GPS는 꺼져 있었어요. 마지막 위치는 회사 근처였습니다. 11시 30분.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회사 근처에서 점심 먹고 있어. 봉골레 파스타 먹는 중. 맛있네. 봉골레 파스타.
민우가 좋아하는 메뉴였죠. 하지만 왜 하필 오늘? 나는 그가 자주 가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30대 남자분이 혼자 식사하고 계신가요? 안경 쓰고 검은색 셔츠 입은. 아,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후 2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전시회 구경 왔어. 오랜만에 문화생활 하니까 좋다. 전시회? 민우는 전시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디자이너라서 종종 전시회에 가자고 했지만 그는 항상 나는 그런 거 잘 몰라라며 거절했죠. 그런데 오늘 혼자 전시회에 갔다고? 나는 서연의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스토리는 볼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이상했어요. 서연은 하루에도 몇 번씩 스토리를 올리는 아이였으니까요. 오후 4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지에게 전화했어요. 은지야, 나 지금 너무 불안해. 왜? 무슨 일 있어? 민우가 아무래도 이상해. 전시회 간다고 하는데 걔가 무슨 전시회를. 수진아, 진정해. 저녁에 들어오면 다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오후 5시 민우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야구 연습장 다녀올게. 오늘 스트레스 다 풀고 가야지. 야구 연습장. 민우가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가는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어요. 오늘 그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행복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7시 정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민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아니, 들떠 있었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땠어? 혼자만의 시간. 최대한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좋았어. 정말 오랜만에 혼자 다니니까 개운하더라. 머리도 맑아지고. 민우가 소파 옆에 앉았어요. 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였죠. 뭐 했는데? 자세히 말해봐. 아, 그냥 이것저것. 점심은 봉골레 파스타 먹었고 오후에는 전시회 갔다가 마지막에 야구 연습장 가서 스윙 연습 좀 했어. 그의 말은 유창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는 것처럼. 손 좀 보여봐. 손? 왜? 그냥 야구 연습했다며. 물집 생겼나 보려고. 민우가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봤어요. 오른손 약지에 끼워진 새 반지를. 은색 반지였어요. 심플한 디자인이었지만 안쪽에 뭔가 새겨진 게 보였죠. 이거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이거 전시회 기념품 샵에서 샀어. 디자인이 예뻐서. 너 반지 안 차잖아. 결혼 반지도 불편하다고 빼놓고 다니는데. 그냥 오늘따라 끼고 싶더라고. 기분 전환 삼아서. 민우의 눈이 흔들렸어요.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그의 습관이었죠. 왼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스토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어요. 두 사람이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 체크무늬 셔츠. 오늘 아침 민우가 입고 나간 바로 그 셔츠였으니까요. 배경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봉골레 파스타가 놓여 있었고요. 캡션에는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행복해라고 적혀 있었죠.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민우가 다가왔어요. 나는 떨어진 핸드폰을 집어들어 그의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이게 뭐야?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었어요.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에이, 이건, 이게 뭐냐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서연이랑 있었던 거잖아. 수진아, 진정해. 이건 오해야. 오해? 키스하는 게 오해야? 나는 민우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그가 비틀거렸어요. GPS 끈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 애 만나려고. 그 애랑 데이트하려고. 아니야, 정말 우연히 만난 거야. 우연? 우연히 만나서 키스를 해? 민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나는 그의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비밀번호는 여전히 우리 아이 생일이었습니다. 2018년 4월 12일. 우리가 부모가 된 날. 화면이 열렸어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서연과의 대화창이 있었죠. 그들은 매일 연락하고 있었어요. 보고 싶어. 나도요,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오빠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디데이 앱이었습니다. 민우서연 D10, 열흘. 그들이 연인이 된 지 열흘이 지났다는 뜻이었어요. 열흘 전이면 그때부터였구나. 내가 서연이를 다시 내보낸 직후부터. 수진아. 그래서 계속 연락했던 거구나. 그래서 사진도 저장하고 보고 싶다고 하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민우가 다가와 내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뭐? 민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 셋이 같이 살면 안 될까?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서연이를 다시 데려와서 우리 셋이 가족처럼. 미쳤어?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 애랑 사귀면서 우리 셋이 같이 살자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민우가 또 한 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키스까지밖에 안 했어. 정말이야. 그것만 믿어줘. 키스까지밖에. 그 말이 내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키스까지밖에?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내가 배신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배신이 아니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감정? 너한테는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어. 그런데 감정?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수진아. 나가라고. 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미안함의 눈물도 아니었죠. 그건 아쉬움의 눈물이었어요. 서연과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가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나는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았죠. 8년의 결혼 생활이, 8년의 사랑이 단 하루 만에 GPS를 끈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언니, 저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안함도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 저희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사랑? 내가 뭘 알아? 너 겨우 19이잖아. 나이는 상관없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은 유부남이야. 애 아빠라고. 알아요.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서연이 말을 이었어요. 법정에서 봐요. 오빠는 이혼할 거니까 우리 정정당당하게 만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화면이 깨졌습니다. 내 마음처럼, 내 인생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민우가 떠난 후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집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수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행복했던 그때의 두 사람.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수진. 턱시도를 입고 수진의 허리를 감싸던 민우. 거짓말이었구나. 수진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서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죠.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나야. 수진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언니. 너 민우 오빠랑 만났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죠. 네. 서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당당함이 묻어 있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언니, 저희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행복해 보였어요. 사랑? 내가 뭘 알아? 너 19이잖아. 수지는 소리쳤습니다.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정말 그 사람 유부남이야. 애 아빠라고. 그리고 너 내가 얼마나 돌봐줬는데. 수진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찢었어요. 저도 감사해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마음은 어쩔 수 없다고. 순간 수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너 지금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집에 들였어. 갈 곳 없다고 울면서 찾아왔을 때 내가 너를 받아줬다고. 알아요, 언니. 정말 고마웠어요. 고마웠다고? 그런데 내 남편을 빼앗아? 빼앗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수진을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언니, 법정에서 봐요. 우리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그 소리가 수진의 귀에 오래 남았어요. 수진은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거미줄처럼 금이 갔죠. 마치 수진의 마음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막을 수가 없었죠.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빈집에 수진의 울음소리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수진은 밤새 울다가 거실에서 잠들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문을 열었어요. 민우가 서 있었죠. 눈밑이 검었습니다. 그도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짐 좀 싸가려고. 그래. 민우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문가에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넥타이를 개는 민우의 손. 그 손이 한때는 수진의 손을 잡았었죠. 그 손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었어요. 그 손이 이제는 서연을 안는 거겠죠. 민우야. 수진이 불렀습니다. 응? 민우가 돌아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민우가 손을 멈췄습니다. 8년이야. 8년을 같이 살았잖아. 수진이 다가갔어요. 민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이도 있고, 우리가 함께 만든 추억도 있잖아. 제발. 민우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수진아,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가 부족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살이 쪄서? 내가 예전만큼 예쁘지 않아서? 뭐가 문제야? 말해봐. 그게 아니야.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뭔데? 왜 나를 버리는 건데? 수진아, 나는. 민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수진이 민우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8년이 그렇게 가벼워? 우리 아이는? 우리가 함께 꾸려온 가정은? 미안해. 나 다시는 못 돌아가. 민우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왜 못 돌아와? 그냥. 그래. 민우는 수진을 지나쳐 현관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따라갔어요. 민우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민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쾅! 그 소리와 함께 수진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수진은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엄마, 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옷을 입고 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엄마, 왜 울어? 수진이 급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아빠는 어디 갔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수진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빠는 잠깐 출장 갔어. 언제 와?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수진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오후 수진은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했습니다. 유명한 상담 프로그램이었어요. 마음의 소리라는 프로그램이었죠. 저 사연을 보내고 싶은데요. 네, 어떤 사연이신가요? 남편이 의붓 조카와 사귀고 있어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이신가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사연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지는 사연을 썼어요. 한자 한자 적으면서 눈물이 났죠. 쓰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자신의 이야기인지. 며칠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수진 씨, 방송 출연 가능하신가요? 네. 방송 당일이었어요.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진행자와 패널들이 수진을 따뜻하게 맞았어요. 박수진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눈빛이 따뜻했죠. 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분을 모셨습니다. 박수진 씨,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박수진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고요. 남편분이 의붓 조카와 사귀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진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을 집에 들인 것부터 키스를 목격한 것까지 말하면서 목이 메었어요. 패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심리 상담사였어요. 그런데도 남편과 재결합하고 싶으신가요? 수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가 있어서요. 그리고 8년이라는 시간이. 잠깐 다른 패널이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수진 씨, 정신 차리세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남자는 돌아올 가치가 없어요.
수진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이 뭐예요? 그런 사람과 다시 산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진행자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수진 씨는 피해자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정은 이미 깨졌어요. 남편이 깬 거예요. 심리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디자이너셨다고요? 네.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지만 다시 시작하세요. 네. 일을 다시 시작하세요. 수진 씨는 충분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재산 분할도 확실히 받으시고 양육권도 꼭 가져가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수진이 울먹였어요. 혼자 남겨질까봐.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혼자가 아니에요. 진행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진 씨에게는 재능이 있어요. 맞아요. 디자이너로서의 수진 씨를 다시 찾으세요. 심리 상담사가 말했어요. 수진 씨는 그 남자의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성이고 한 사람의 전문가예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수진은 방송국을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죠.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8년 동안 자신은 민우의 아내였어요. 아이의 엄마였죠. 하지만 그 전에는 맞아. 나는 디자이너였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작업실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윈도우 시작음이 울렸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명함이 있었어요. 박수진 마이너스 그래픽 디자이너. 손가락으로 명함을 쓸었습니다. 태블릿을 꺼냈어요. 펜을 잡았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곡선, 직선, 원.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수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포토샵을 열었어요. 일러스트레이터를 열었죠. 포트폴리오 파일을 찾았습니다. 하나씩 열어봤어요. 2018년에 만든 카페 로고. 클라이언트가 너무 좋아했었죠. 2019년에 디자인한 포스터. 디자인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어요. 2020년에 명함 디자인. 미니멀하면서도 세련됐다는 평가를 받았죠. 이게 다 내가 한 거구나. 수진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새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어요. 빈 화면이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박수진 디자인 스튜디오 재개장. 글씨체를 바꿔봤어요. 크기를 조절했죠. 색깔을 입혔습니다. 몰입했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죠. 엄마.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해? 엄마가 다시 일하려고. 수진이 아이를 바라봤어요. 괜찮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멋있어. 진짜? 응. 엄마 컴퓨터 하는 거 멋있어. 수진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흔들렸어. 많이 아팠어. 아이가 수진의 등을 토닥였어요. 작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근데 이제 다시 설 거야. 너한테 떳떳한 엄마가 될게. 엄마는 원래 떳떳해. 아이의 말에 수진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고마워. 엄마, 나 배고파. 그래. 뭐 먹고 싶어? 파스타? 좋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다시 화면을 봤어요. 박수진 디자인 스튜디오 재개장.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폰트를 조금 더 굵게 했어요. 엄마, 응, 가자. 주방으로 가면서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민우는 떠났어요. 서연은 수진을 비웃었죠. 8년이라는 시간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여기 있었어요. 디자이너 박수진으로, 한 사람의 엄마로,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설 여자로. 파스타를 만들면서도 수진의 머릿속에는 디자인이 그려졌습니다. 새로운 로고, 새로운 명함, 새로운 시작. 엄마 맛있어. 아이가 파스타를 먹으며 웃었어요. 진짜?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수진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죠.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디자이너 박수진의 시작. 떳떳한 엄마의 시작.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여자의 시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은 다시 작업실로 들어갔어요. 컴퓨터 화면이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어요. 수진은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한 선 한 선, 정성스럽게, 자신있게,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수진은 계속 그릴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